10억 채널 2025년 마케팅 캘린더입니다. 식품, 디지털 문구, 패션 이렇게 뜨는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요. 댓글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온라인 비즈니스 나에게 맞는 방법 찾기 완결판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쇼츠랑 쿠팡 이게 대세거든요. 근데 이게 재능이 없거나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다른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또 그런 쪽으로는 정보가 없는 게 많아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성향을 이렇게 두 가지 구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이 있다 없다, 온라인 셀링 경험이 있다 없다, 실패를 하더라도 돈을 잘 버는 게 제일 중요한지, 삶의 질도 좀 챙겨야 되는지, 한 달에 100, 200이라도 버는 게 좋은지, 한 달에 1000 이상을 벌어야 되는지, 이런 선택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솔직하고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열기만 하면은 조금만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릴스로 돈 버는 거 알려줄게 이러면서 인스타그램 로직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계정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활용한 채널 성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릴스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초보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품을 소개하는 릴스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릴스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내 계정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내 프로필 하단에 그 링크를 씹어놓는데 쿠팡 상품에 링크를 씹어놓는 거예요. 구독자가 5천에서 1만 사이 팔로워인 경우에는 월 20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 팔로워를 가졌다고 해서 그냥 이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릴스를 열심히 올리고 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채널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 계정으로 광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보통 인스타 DM으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의 영향력에 따라서 한 개당 10만 원 혹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5천에서 1만 사이일 때도 물론 매각은 되겠지만 매각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가격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 5만 이상으로 키웠을 때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계정 매각은 한 200에서 800만 원 사이, 괜찮으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개인 계정은 매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계정을 이제 여러분이 포스팅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계정 가치가 없어지고요. 얼굴이 안 나오는 정보성 계정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케이스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없는 경우이고요. 퍼스널 브랜딩이 있는 경우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광고 그리고 조회수 수익이 있고 출연료라는 거는 내 채널에 다른 사람을 출연시켜서 출연료 수익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수 수익 같은 경우는 내용에 따라서 수익이 바뀌거든요. 10만 조회수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작게는 10만에서 8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고요. 시청 국가에 따라서도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 뷰수 많이 나온다고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쪽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큼 광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도 낮게 잡힙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키워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옛날 방식이긴 해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제가 맨 밑에 써놨죠. 블로그로 자기 사업을 홍보해야 돈이 되고 운영대행, 그러니까 블로그를 남의 거를 이제 대신 운영해주는 게 아니고서는 거의 돈이 안 된다.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체험단, 협찬 이런 거 해가지고 키우는 건데 이게 블로그가 인스타나 다른 SNS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만약에 상위 노출이 가능한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면은 원고료로 많으면 30 이상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같은 노력이면은 유튜브 영상이 훨씬 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블로그는 지금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틱톡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스타보다 알고리즘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글로벌 노출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인스타 릴스랑 비슷하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달아서 수수료를 먹는 수익화가 가능하고요. 릴스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협찬 PPL 광고를 통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는 또 하나 틱톡의 특징은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거 10대들이 쓰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틱톡에는 연령대가 좀 특이한 게 10대, 20대 아니면 아예 높은 연령대가 써요. 아예 60대, 70대? 그래서 좀 우리 나이대 중간 연령대는 우리 틱톡을 안 쓰는데 오히려 나이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에 고연령대 상품이나 컨텐츠를 기획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틱톡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틱톡은 그 유튜브의 슈퍼챗처럼 라이브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라이브를 해보면 아무 의미 없이 이제 5만 원씩 투척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익 모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강력 추천드리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1억 천금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퍼스널 브랜딩인데요.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던지 틱톡
블로그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나를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잘하면 초고소득이라고 제가 이제 금메달까지 달아놨죠. 인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광고도 광고지만은 공동구매를 했을 때 수익이 진짜 엄청 높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 인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저는 이건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잘하시는 분만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배워서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만약에 배우시려면 정말 나를 다 갈아 넣어서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1대1로 천재한테 배우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 세련되게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숏폼 영상 같은 경우는 짧아서 만들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으면서도 팬심을 자극하려면 훨씬 더 이제 촬영, 기획, 편집이 롱폼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와 조회수 수익, 그리고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죠. 콘텐츠를 길게 풀이할 수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좀 상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공동 구매보다는 내 상품을 론칭하거나 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유명해지기 싫고 자본금도 별로 없고 내가 경험도 별로 없다,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너무 복잡해서 내가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공동구매 중개를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이제 상품을 인플루언서한테 이거 팔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론칭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이 공동구매로만 브랜드를 키워서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월 매출이 한 1,200 정도였었는데 크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공동 구매만으로 이미 이제 올해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시고 그 외에 사이드로 하나의 브랜드를 더 론칭하시고 지금 제품군도 잘 늘리고 계신데, 인플루언서가 워낙 이 브랜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대표님한테 이 상품 어때요? 이 상품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공동 구매 중개도 그런 게 좀 가능하거든요. 인플루언서랑 관계가 쌓이고 친해지면은 상품들을 제안하고 인플루언서가 제안한 상품을 내가 오히려 독점적으로 소싱하거나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관계 맺는 거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신제품, 아이디어 상품 소싱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업무입니다. 대신에 안정적인 만큼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적절하게 상품을 믹스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내가 좀 사입을 해가지고 마진율을 올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휴 마케팅인데요. 이게 요즘에 강의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네이버 커넥트, 이런 것들을 내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링크를 심어서 내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일어나면 내가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 건데요. 이게 누구나 하기 쉬운 것도 맞지만 그만큼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결국은 이게 판매가 잘 일어나려면 컨텐츠 자체를 그 상품과 연관된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립스틱을 많이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 밑에 이 립스틱을 판다고 해서 이게 팔리는 게 아니라 이 립스틱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 영상의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립스틱을 내가 심어놓은 링크에서 안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름을 알고서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서 또 찾아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속력이 약하달까? 내가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작이 쉽고 방법이 쉽긴 하지만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수익 자체는 적은 편이고, SNS에 보면은 무슨 맛집 계정, 여행 계정, 좋은 카페 계정 많잖아요. 이런 거 다 광고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계정이거든요. 이런 정보성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정을 한 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을 해요. 계정을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뿌리는 거죠. 서울 맛집, 여수 맛집, 경주 맛집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로직으로 다 그런 정보들을 생산하고 광고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평소에는 SNS 맛집들을 쭉 컨텐츠를 만들어요. 직원을 시켜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다가 광고를 따는 거죠. 광고 한 건에 뭐 200만 원, 그럼 광고 한 건만 들어오면은 직원 월급 하나가 나오는 거죠. 광고 2건 들어오면은 직원 월급 하나에 내 이익 남는 거고, 광고 3건 들어오면은 내 이익 2배가 남는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대신에 SNS 운영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맛집을 다니면서 사 먹으면서 찍어야 되니까 품도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방식이 있잖아. 내가 실제로 찍는 것보다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은 DM으로 제가 맛집 계정 뭘 운영하는데요, 혹시 출처를 밝히고 이 사진이나 영상을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허락받는 식으로 DM이 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당연히 출처를 밝힌다고 하니까 승낙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서 자신의 계정에다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버는 친구 중에 이제 제 학교 후배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감각이 있어가지고 코스메틱 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웹진 스타일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해서 팔로우가 한 2만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를 받고, 그것도 릴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웹진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건데도 한 달에 거기서 2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를 설렁설렁 운영하는 것만으로 한 달에 200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AI로 돈 버는 사람. 근데 AI 단독 수익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AI 광고를 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수익화를 하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줄이거나, 또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툴을 사용하는 게 AI인 거지, AI 자체가 돈을 벌어주진 않아요. 내가 유튜브를 할 때 영상 편집자 대신에 AI를 쓴다든지, 비서 대신에 AI를 쓴다든지, 이런 식인 거지 AI 자체가 돈을 벌어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쿠팡 로켓 그로스로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이익으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그냥 매출을 낸 건지에 대한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돈 벌었다라는 건 이익을 남겼다의 의미인 건데, 자본금이 크고 이커머스 경험이 많은 경우 자동으로 쿠팡에서 이제 떼돈을 버시는, 떼돈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에 대해서 뭐 쿠팡 광고 세팅,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콘텐츠가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쿠팡은 광고 운영이나 콘텐츠보다는 소싱과 정확한 계산이 80%입니다. 그 소싱을 잘해야 되고, 또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돈으로 찍어 누르기 많이 통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승자인 카테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든 카테고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쿠팡에는.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돈을 벌려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이 좀 특이한 상품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여기에서 틈새 아이템을 찾으면 뭐 1,000만 원 내외의 크지 않은 자본금을 가지고 로켓 그로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저는 이 해고대는 온라인 커머스 초보분들에게는 공부와 경험의 일환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리기도 벌리고요. 그리고 수요가 있는 상품이 얼마나 황당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 판다고 하면 초보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흔한 아이템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해고대를 하면은, 아니 이런 것도 팔린단 말이야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하기 굉장히 좋은 루트다. 그래서 해고대는 그 최신 판매 트렌드도 들어가고, 또 되게 원시적인 방법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가면서 판매를 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꼼수와 노하우가 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강의로 이 트렌드를 업데이트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해고대의 경우는 현금 흐름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쿠팡 로켓 크로스를 하는 것만큼 느리진 않지만, 약간 내가 돈을 쓴 시점 대비 내가 그 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좀 걸릴 수 있어서, 다른 현금 흐름 창출 통로가 있다고 하면은 매출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고대랑 비슷한 게 또 리셀이죠. 리셀도 역시 저는 온라인 커머스 초보분들에게 공부와 경험의 일환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최저가가 아닌 상품들을 생각 없이 되게 황당한 키워드로 구매를 하는지 알게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얼마나 황당한 아이템이 팔리는지, 이 아이템의 관점이라면 리셀은 키워드 마케팅의 관점에서 조금 황당한 부분이지만 배울 게 있어요.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꼼수와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나 그런 루트로 저는 배우시면은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 위탁 리셀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면은 타임 세일 할 때 가끔씩 싸게 팔 때 있잖아요. 그때 상품을 쟁여놨다가 세일 끝나면 다시 푸는 거죠. 근데 세일 끝나면은 내가 타임 세일 할 때 엄청 싸게 샀던 것보다 좀 비싸게 팔아도 지금 깔린 상품의 저가보다는 싸니까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마진이 큰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 이 구도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봤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추천하는 방법들을 정리할게요. 자본금이 있는 경우 저는 쿠팡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매 대행 같은 루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싱을 할 때 최소 자본금 3,000만 원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재고량이 많지 않거나 이 정도의 자본금으로 원가를 떨구지 않으면 쿠팡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자본금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기반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공동구매, 중개. 자, 온라인 셀링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은 이제 셀링이 아니니까 빼고 공동구매, 중개, 리셀, 해외 구매 대행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셀도 좋고 공동구매, 중개도 좋고 쿠팡 추천드립니다. 좀 진하게 할까요? 실패도 하고 싶은 게 중요하다. 제가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브랜딩, 본인만의 브랜드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 퍼스널 브랜딩 추천드리고 쿠팡이 재밌습니다. 매출이 잘 나거든요. 돈을 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시는 경우는 해고대, 공동구매, 중개, 리셀 추천을 드립니다. 또 뭐 있었지? 돈을 잘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반대급부가 삶의 질을 챙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삶의 질을 챙기면서 재밌으면서 돈을 버는 거는 저는 퍼스널 브랜딩, 틱톡, 인스타, 쿠팡도 쉽다. 쿠팡도 시간 많이 안 쓰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할 경우에는 해고대, 리셀. 이건 노가다성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만큼의 리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별로 없는 편, 생각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최고고요. 이거. 그리고 쿠팡도 여기 넣을게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한 달에 100, 200만 원도 만족. 이런 경우는 콘텐츠 기반인데 퍼스널 브랜딩 없는 경우. 해고대, 리셀, 공고중개 외 모든 거 다 해당되고요. 1000만 원 이상을 벌려고 하면 퍼스널 브랜딩, 쿠팡, 해고대 이 정도. 근데 쿠팡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벌려면 묶이는 돈이 한 1, 2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해고대도 매출 기준으로 1, 2억 정도 매출이 나야지 안정적일 것 같고 퍼스널 브랜딩만이 자본금 없이도 가능.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드릴 게 있어요. 올 초에 만들었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캘린더인데요. 10억 채널 2025년 마케팅 캘린더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요한 날짜들, 절기, 기념일들, 여러분들 상품 소싱하거나 이벤트 하시거나 마케팅 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키워드도 해놨고요. 식품, 디지털 문구, 패션 이렇게 뜨는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요. 댓글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브랜드 하나를 준비하느라 조금 바빠서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리느라 달력을 전달하는 게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면 10억 채널 2025년 두 번째 코칭을 지금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1대1 코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나 돈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 이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회사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작은 매출액이거나 브랜드를 시작하는 대표님들도 저는 저랑 핀만 맞으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